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더블 오브 쉐이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블 오브 쉐이더 알고리즘믹 드로잉의 이제 세 번째 쉐입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쉐입 모양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개념들, 함수들을 이용하면 손쉽게 여러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각각 모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에 관련된 내용이 보이고요. 서클 1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디스턴스 필드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이런 모양들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개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처음에 등장한 게 렉탱글이죠. 사각형입니다. 자, 우리가 사각형을 일단 그릴 때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각형 하면 우리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자, 너비에 해당되는 width라고 부르는 이 정보와 그 다음에 height라고 부르는 높이 정보 두 개 가지고 사각형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각형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느냐, 어떤 좌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표계로부터 한 점에 대해서, 물론 중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큼 x축으로 떨어져 있고 y축으로 떨어져 있느냐, 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width, height, 그 다음에 한 시작점의 정보. 이 정보가 네 가지 정보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사각형에 대해서 두 개의 좌표 정보를 갖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좌표 정보라는 것은 결국 x축과 y축 2차원이기 때문에 x가 가지는 범위, 자, 이게 x가 가진 범위, x의 최소값 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x의 최대값, x의 max라고 볼 수 있죠. y도 마찬가지로 y의 최소값인 y 민과 y의 최대값인 y max라는 이 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사각형을 정의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정보를 좌표로 옮겨보면요, 이 점이 결국은 뭐가 되나요? x의 민과 y의 민이 구성하는 하나의 점의 좌표죠. 즉 x민, y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xmax와 ymax로 구성된 좌표가 x의 max와 y의 max니까 이 점이 되겠죠. 자, 이게 xmax, ymax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하나의 기준 좌표계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정보가 이 민 값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좌표계에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네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것이냐. 자, 여기서 정보 보면 결국 여기서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만약 x가 1보다 크다면 그러면서 y가 1보다 크다면 화이트를 그리고 나머지는 블랙으로 그려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어떤 좌표계가 있을 때, 자, 이건 이제 정교화되지 않은 좌표계라고 가정합시다. 1이라는 값을 썼으니까요.
자, x축이고 y축이고 x가 1보다 크면 흰색을 그려라고 했죠. 그럼 이 정보가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x가 1인 우리가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그 말은 x가 1보다 크면 화이트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1보다 작으면 블랙이죠. 그럼 아마도 이 영역이 블랙에 해당되는 영역일 것 같아요. 색깔 바꿔서, 자, 마찬가지로 y가 1보다 크다면, y가 1값이라면요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자, 1보다 크다면 흰색을 그려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 흰색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AND 연산을 취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정보가 0이고 이 정보가 0이죠. 00이죠. 0과 0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0과 이 정보는 x가 1이라는 정보고 y가 0이라는 정보가 겹치고요. 여기는 x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네요. 자, x는 1보다 작은 값이니까 0이고요. y는 1보다 큰 값이니까 0이 되겠고, 여기는 1, 0인 정보입니다. 두 개를 갖다가 AND 연산을 취했다는 게 0과 1을 AND 연산 취한 거니까 이 값들은 0이 되고, 이 값은 0과 0 AND니까 0이고요. 이 값은 1과 0 AND니까 0입니다. 자, 이 영역만 1과 1의 정보이기 때문에 흰색이 칠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역에서 이렇게 이 보드 부분이 왼쪽 하단 부분이 검정색이고 색이 칠해지지 않고 나머지가 자 흰색이 칠해지는 뭐 그런 식의 형태에 대한 로직을 갖다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사각형을 만들어낼 때 자, x 좌표가 어떤 기준점보다 크고 y 좌표가 기준점보다 큰 거에 AND 연산을 취해 가지고 이제 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 기억나나요? 어떤 값, 엣지라고 부르는 값을 기준으로, 자, 이 엣지보다 값이 작을 때 0을 부여하고 엣지보다 값이 클 때 1을 부여하는 이런 함수를 배운 적이 있죠. 뭔가요? 이런 모양이 계단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리고 스텝이라는 함수를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구문은 if else 문을 구성해 가지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텝 함수를 사용하면 보다 손쉽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표현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코드를 봅시다. 일단은 유니폼의 U 레졸루션을 받아왔고요.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자, 그 받아온 전체 해상도로 현재 메인 문에 들어온 프래그먼트 코디네이트 좌표를 나눠서 0과 1 사이에 좌표계로 x, y 각각을 SD 좌표계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갖다가 일단 검정색으로, 즉 아무 색깔도 칠하지 않는 영역값으로 매핑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ft bottom이라고 되어 있죠. 0.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st.x 좌표가 0.1보다 작으면 0이고 0을 반환하고요. left가 0이 된단 말이죠. stx가 0.1보다 크고 0.1과 1 사이의 범위면 흰색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y축에 해당되는 바텀이 0.1보다 작으면 검정색, 0.1보다 크면 흰색이 나오는 구문입니다. 이 구문을 마치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한 것과 똑같은 형태의 구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AND 연산을 취해줘야 되죠. AND 연산은 우리가 0과 1이 나왔을 때는 바로 곱하기 연산을 통해서 AND 연산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왜? 0, 1이나 0과 1을 곱하면 0이고 1과 0을 곱하면 0이죠. 0과 1을 AND 연산하면 0. 그렇죠?
1과 0을 AND 연산해도 0이죠. 0과 0을 AND 연산하면 0이고 곱해도 0입니다. 따라서 이 곱하기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로지컬한 AND 연산을 취하는 것을 구현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린 것 같이 왼쪽 0.1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 아무 색깔, 이 색깔 입혀진 게 아닙니다. 검정색으로 색깔 입히지 않고 나머지 영역이 흰색으로 입혀진 이런 모양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설명한 것을 이 저자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린 것과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참, 이 연산은 우리가 각각 레프트와 라이트에 대해서 1차원의 플로트형의 1차원으로 레프트 바텀을 받을 수 있지만 스텝 함수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벡터 2, 벡터 3 같은 정보들도 받아낼 수가 있죠. 만약에 값이 0.1, 0.1 이렇게 똑같은 보드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면 이걸 굳이 자 이렇게 0.1, 0.1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나눌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0.1 기준으로 해서 st, x, y를 각각 하나의 벡터를 취급해서 값을 받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낸 결과 값을 x, y 각각에 대한 곱 그리고 로지컬 AND 연산을 통해서 자 받아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다가 아니죠. 뭐도 해야 돼요? 자 이쪽 위쪽 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칠해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0.1, 0.1을 기준으로 했다면 아마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9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까? 아니죠. 0.9를 기준으로 하면 앞에가 다 흰색이고 검정색이고 뒤에가 흰색이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코드고요. 자, 하나의 방법은 0과 0.1 사이에 값에다가 색깔 칠하지 않고 나머지를 자, 흰색으로 바꾼다는 동일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코드까지 이해가 가시죠?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좌표계의 원점을 이 녀석을 그릴 때 여기를 기준으로 x축이 증가해서 0.1이 되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0.1보다 작고 크고의 비교를 판단했죠.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좌표계를 바꿔가지고 0.1 아래로 0.1 이렇게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내면 똑같은 함수를 써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 녀석이 사실 1,1이고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가 0.9고 이 정보가 0.9가 되는데 이게 0이 되고 그러니까 1,1을 0,0으로 해석하고 0.9, 0.9가 0.1, 0.1로 해석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변환에 관련된 것들, 간단한 이런 변환들은 이렇게 값을 넣어서 이 둘 사이의 공통적인 규칙을 한번 찾아보면 손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레벨의 문제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1이란 값에 뭘 더하면 되나요? 뭘 취하면 되나요? 자, 이 1에다가 이 값을 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1에다가 0.9란 값을 빼면 0.1이 나옵니다. 즉
좌표계를 갖다 우리가 뒤집는 것은 이 우리가 구해진 ST 좌표계를 1에서 이 ST 좌표계의 값을 빼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좌표계가 뒤집어진 형태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탑 라이트를 봅시다. 스텝 함수에서 똑같은 0.1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해석되어 있는 ST 좌표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집었죠.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난 그 결과들을 갖다가 이전에 구해진 PCT에다가 곱해주면 또 동일하게 엔드 연산이 지어질 겁니다. 이러면 이 정보가 자, 동일하게 0으로 세팅이 될 거예요.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셨습니까? 이게 말로 설명을 하면 듣다 보면 이해하기가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코드 그냥 들여다보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말로 설명한다는 게 참 그렇네요. 되게 간단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곱이라는 것이 엔드, 실제 우리가 실행해보면 그렇잖아. 엔드로 변한, 엔드의 의미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코드도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BL과 TR이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곱하고 또 곱하는 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줄 우리가 계산하고요. 다음에 이 곱을 갖다가 한 번에 처리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해결되죠. 자, 이 코드가 지금 그래서 BL 바텀 레프트 그 다음에 탑 라이트를 갖다가 자, 스텝 함수로 만들어 놓은 벡터 두 개를 이 네 가지 값을 다 곱해 가지고 한 번에 로지컬하게 칼날 뽑아내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보드라는 것들, 이 보드가 사실 보드일 수도 있겠고 이 사각형의 사이즈에서 칠해지지 않은 색깔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값을 이렇게 우리가 좀 바꿔보시면요, 이렇게 사각형의 크기를 갖다가 조정하는 자, 이런 논리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 사각형이 나중에 우리가 트랜스레이션이나 이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사각형이 움직이고 회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개의 사각형을 갖다가 화면 안에 띄워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 사각형을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은 그 사각형의 중심 위치와 위스 하이트 또는 뭐 정사각형이라면 사이즈 두 개의 값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스텝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돈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함수를 빼셔서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 사이즈나 비율을 한번 바꿔봐라. 같은 코드를 갖다가 스무드 스텝을 이용해서 바꿔봐라. 스무드 스텝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앞에다가 여기다 스무드 쳐주시면 되고요. 근데 스무드 스텝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파라미터가 한 개가 아니죠. 두 개일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엣지가 두 개가 존재하고 그 사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0.2라는 값을 제가 썼으니까 똑같은 0.2를 갖다가 그냥 카피 하시고요. 0.2에다가 우리가 0.01 정도 수준 그러면 될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수준 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에러가 났네요. 두 개가 있네요. 스무드 스텝으로 바꿔야죠. 스무드 스텝으로 바꿔. 이렇게. 보드가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0.1. 자, 이렇게 하면
지금은 되게 보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적당한 값을 갖다가 매겨주면 우리가 알리아싱을 방지하는, 즉 계단한 성향을 방지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부드러운 선분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0.01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러면 조금 더 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선의 모양이라서 굳이 스무드 스텝을 쓸 필요는 없는데 스무드 스텝으로 이렇게 약간 이격을 줘가지고 자, 값을 갖다가 우리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뭐 실험을 해보라는 게 있네요. 스무드 스텝. 우리가 스텝 함수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가는 것처럼 플로어 함수는 그 뭐냐 어떤 그 버림 함수죠.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 함수로서 또한 어떤 필터링을 하는 0과 1 사이 어떤 값에 대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로어 함수 사용해서도 똑같은 현상을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결국은 0과 1이기 때문에 어떤 좌표계 전체를 갖다가 한번 잘 핸들링 해보시면 플로어 가지고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을 위해서 함수 형태로 만들어내면 좋을 텐데 이때 고민하셔야 될 것은 이 사각형의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어떤 걸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각형 내부에다가 한번 색깔을 입혀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흰색, 검정색을 했으니까 뭐 컬러를 1.0, 0.0으로 주면 일단 스텝 함수로 아까 좀 바꾸고요. 볼까요? 컬러가 드러나지 않네요. 레드 컬러. 뒤에 컬러를 갖다 다르게 썼군요. 하여튼 컬러 값을 바꿔서 반전을 시키면 컬러 값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색깔에 대한 반전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냥 여기서 0.9라는 값으로 우리가 정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재밌는 논리들을 여러분 또 여기서 0.9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보드 값들을 갖다가 다른 값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도 충분히 재밌는 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드러나지 않네요. 이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습 안 하려고 하니까 잘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서 반전을 주고 반전된 값의 컬러 값을 입혀으로써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보드 크기 조정하시고 사각형 조절하시면 몬드리안 형태의 이런 아주 예쁜 형태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명을 조금 마지막에 예를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거는 해보고 여러분 뭐 별도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갖고 사각형 만드는 거는 우리가 스텝 함수 사용하면 그리고 사각형 함수를 갖다 별도로 떼내서 만들어도 되면 우리가 다양한 모양들을 예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클 함수인데요. 서클 함수는 일단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들만 우리가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것만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원의 방정식은 잘 아시죠? 자, 원이 뭡니까 일단? 원이란 게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똑같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의 궤적이죠. 우리가 이제 캠퍼스를 사용해 가지고 그 원을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r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궤적이 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보통 이 하나의 위치값 포지션 우리가 중점에 대한 포지션과 네, 반지름 R이라고 보통 정의하죠. R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중점이 0,0이라면 우리가 간단하게 x와 y 좌표가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죠. 이 기분형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결국은 어떤 이미 x 좌표, y 좌표까지의 거리라는 것이 직각삼각형에서 x와 y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되는 그 현상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원점이 트랜슬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 x 제로만큼 떨어지고 y 제로만큼 떨어진 것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제 원의 방정식 일반형은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리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을 그리는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